네,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딱히 크게 중소형 개별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매매할 이유가 없었어요. 자금 쏠림이 어제보다 더 심했죠. 투기 거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거의 이거는 작년도에 대북주 그런 파동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종목 수가 몇 개 안 되는 상황에서 대형주들이 주로 대형주와 대형주에 딸린 우선주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의 자금이 너무나 시장 자금이 너무 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총 상장 주식수 2억 주 정도의 유통 주식수가 1억 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래량 자체가 거래량이 1억 260만 주, 거래 대금은 8,800억. 이 정도의 그 말도 안 되는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유통되고 있는 모든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주식이 주인이 한 바퀴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조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사 보고서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거래 정지까지 됐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진 그룹에서 조양호 회장의 별세 소식에서 이제 출발한 그런 모습이죠. 한진칼5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긴 해요. 근데 갑작스럽게 우선주들이 주로인데 대기업에 이제 각종 이제 대기업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매각 인수를 할 것이다. 라는 각종 추측이 지금 돌면서 CJ그룹 주들, CJ시푸드, 그다음에 CJ시푸드 1호 우선주, 그다음에 SK그룹 주들, 한화그룹 주들 등등 지금 이러다가 이제 하나 둘씩 포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떨어져 나갈 건데 그러면서 자금이 굉장히 크게 많이 들어왔던 게 이제 순식간에 이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 정도에부터 이제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지켜봤는데 오후장에 이제 오전에 잠시 빠지는 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딱 마침 이제 4차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가 이제 5월 10일 정도로 잡힐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대북주들로 조금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살짝.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제 투기 거래다 보니까 저쪽 이제 항공 섹터가 완전 투기성 자금이 완전 붙었다 보니까 다시 살려 들어가는 모습도 강했어요. 그래서 대북주들의 시세가 연속적이지 못했고 어쨌든 대북주들은 5월, 6월까지 시간을 벌어놓은 거잖아요. 지난번에 한미정상 회담이 이제 스타트가 된 거고 다시 한번 불붙은 2월 28일에 이제 북미 정상 회담이 망가지면서 잠시 한 달 동안 시장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거 이후에 이제 새로 한미 정상회담으로 스타트 건 모습이 나온 거고 앞으로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 많은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겠죠. 그리고 이제 백두산 화산 관련한 내용이 지금 갑작스럽게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고 좀 약간 심각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따져보면은 우리나라만 현재 지금 심각해 하고 있는 모습도 약간 보여요.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뭔가 좀 풀어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정말 근접해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심각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큰 피해가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시기상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 1, 2년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10몇 년인가 15년 정도 됐나요?
그 징조가 15년 전부터 나온 징조를 지금 꺼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요거는 거의 막 수십 년 단위, 100년 단위 뭐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화산에 대한 내용은 뭐 물론 앞으로도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뭐 너무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면은 일단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에서만 또 집중 보도가 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뭐 그것 또한 거기서부터 또 먹거리들이 또 출발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죠? 일단 남북 경협에 관한 좀 더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질 연구나 대응에 대한, 그렇죠? 그런 경협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쪽으로 얘기를 붙이면서 한쪽으로 지금 항공 섹터로 쏠렸던 자금이 분산되면서 그런 얘기를 붙이면서 또 대북주로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고, 흐름이.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로도 또다시 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그게 터지든 터지지 않든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혹시 모를 막 그런 가능성에 수급이 몰리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거죠. 주가는 예상, 또 기대감, 뭐 기대할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종목에 대한 기대감, 원래 주식은 그런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미세먼지, 그다음에 폐기물 쪽 뭐 그런 것들도 얼마 있으면 관심을 또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뭐 로봇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또 뭐 있나요? 수소차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잠시 꺾인 상태잖아요. 꺾이고 자금이 쏠렸기 때문이고, 자금 분산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대북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매각에 대한 내용도,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한 내용도 뭐 당장 뭐 일어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최소한 6개월 정도에 걸리는 싸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기대감에 일단 수급이 붙었다가 또 빠질 때도 무섭게 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빠지냐가 지금 좀 주목할 상황이고, 뭐 이미 뭐 늦은 거고 투기 형태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99년도부터 99년인가 98년도인가 그때 상장해가지고, 아이고, 보시면은 이런 거래를 보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 있는 뭐 모습이고, 매각 관련된 거는 거의 대형주라고, 조단위 대형주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2억주가 상장돼 있는, 그렇죠, 대형주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떤 자금 쏠림이 일어났고, 일반적으로 보통 아무리 많이 터져야만 뭐 2천만 주 이렇게 나오던 그렇죠? 태어나서 99년도부터 20년이잖아요. 20년 동안 거의 뭐 1억 주가 이렇게 넘은 적은 없었고 처음 있는 일이고, 그만큼 시장에서 자금이 골고루 돌지 않는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각은 좀 길어질 거예요. 당연히 길어지면서 최소 6개월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수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이제 생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주가 변동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화에서 포기한다든가 CJ에서 뭐 포기한다든가 이게 계속 들리겠죠. 호텔 신라도 그것 때문에 올랐죠. 어쨌든 지금 그런 과정이 앞으로도 펼쳐질 것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뒤늦게 쫓아가지 마세요. 뒤늦게. 미리 들어가서 매매하신 게 아니라면 이제 뒤늦게 쫓아가지 마시고, 이 자금이 빠지면 어디로 갈까를 이제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이 자금이 빠지면 이 자금 엄청난 자금이에요. 이거 오늘 8,800억이면은 얘를 통해서 어제 2조 원, 한진칼과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펼쳐진 게 어제 2조 원, 오늘도 2조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금들이 빠졌을 때, 대량의 자금들이 빠졌을 때 어느 쪽으로 갈지, 그 판이 어떻게 깔리는지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대북 관련주,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차분히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오전에는 일단 점심시간 전에 오전에는 일단 대북 쪽에 살짝 물량이 들어왔었죠. 일단 대북 쪽에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면서
물량이 들어오다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후장에 바이오 대형주가 시장을 방어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12시 15분을 저점, 코스닥 12시 15분, 오늘 정말 빠른 속도로 이게 물량이 빠진 거예요. 자금이 딴 데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빠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냥 시장가로 아무거나 그냥 다 팔아가지고 지금 자금 쏠리는 쪽으로 그냥 투기 거래 그냥 막 일어나야겠다. 정신없이 그냥 그쵸? 그런 거래가 일어난 겁니다. 일단은 팔아서 일단 이거 사자. 약간 이런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대형 자금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그게 12시 15분께 진정이 되면서 이 진정이 됐는데 이제는 시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머지 자금이더라도 빠지지 않는다. 여기서 빠지지 않는다면, 한국 섹터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자금이더라도 바이오 대형주 끌어올려서 일단 시장 만들어야겠다, 시장 방어해야겠다라는 모습이 일단 의지가 너무 세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정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에이벨바이오나 뭐 굵직한 것들 있죠. 셀리버리는 마침 딱 공시 띄우면서 특허 공시 띄우면서 10% 이상 올라갔고, 그다음에 HLB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힘에 보탬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T큐브도 마찬가지고요. 뭐 바이로메드나 등등 많은 종목들이 이제 대형주에서 위주로 시장 주가지수 관리, 코스닥 관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중소형 개별주들은 잠잠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해당 섹터와 연관이 있지 않고 최근에 M&A 테마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M&A와 별개의 종목들, 뭐 추가적으로 뭐 방탄소년단 이슈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정 이슈, 키스트 같은 거, 특정 이슈가 있었던 거 말고는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나 약간 밀리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거고, 개별주들은. 그 다음에 어쨌든 방탄 쪽도 한 종목에 대한 이슈거리잖아요. 키스트 한 종목에 대한 거래에 쏠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M&A 관련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 한진칼부터 시작해서 아시아나항공까지 이르는 그 M&A 관련 그 자금 쏠림 쪽에 이르는 거는 한 종목이 아니잖아요. 한 종목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비슷한 흐름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계속 주목을 해서 자금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당연히 뭐 따라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어쨌든 투기 매매가 진행이 됐다면 얘를 보고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자금 빠지면 반드시 그 자금은 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요. 오늘도 대북으로 들어갔다가 바이오로 뭐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나머지 노는 자금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빠져도 여기서 차익 물량이 나와도 그 돈 다른 데로 다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판이 깔리는지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오늘 그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끝까지 크게 빠지진 않고 오히려 유지가 되면서 막판에 끝났습니다. 그만큼 투기세가 좀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내일 빠지는 것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빅텍, 대북주의 반대에 그뿐인 빅텍은 오늘 급락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이탈되기 시작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4% 정도 빠졌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급격히 빠지기 시작하면, 아니면 꾸준히 빠질 거예요. 급격히 빠지든가 꾸준히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판이 깔리면은 크게 먹을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크루셜텍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가든가. 지금 많죠. 지금 출발했다고 해서 그 종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아직 가지 않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증시가 지금 굉장히 순풍이 불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많은 종목들은 지금 시세를 내려고 할 거예요. 시세를 내는데 좋은 시기입니다. 뭐든 간에 지금 화폐 개혁주들도 오늘 올랐죠. 뭐든 간에 테마가 돌면서 혹은 개별주들 움직이면서 지금 시기라 하면 4월에서 6월 정도 대북주도 마찬가지고 시세를 다시 보일 기회예요. 그래서 관리가 되는 종목들은 그게 날짜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날짜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 올라가는 것, 내일 올라갈 것,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출발시킬 것, 2주일 뒤에 나올 것, 어떤 시간 차이는 있지만 반응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조금 한 4, 5, 6, 6월까지는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정말 큰 게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고, 투기 거래는 약간 운이 조금 있는 거죠. 근데 운에 맡기는 매매는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매매, 어쨌든 호가에서도 합리적인 매매가 보인다 하는 것들을 위주로 좀 잡지, 운에 맡기는, 내가 뭐 아니면 이 매매를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운이 좋아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 습관 때문에 어쨌든 다시 다 버려요. 다시 다 원위치 시켜갖고 다 그 돈으로 더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저는 매매 습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복구가 가능한 수준에서 매매를 하는, 그 자금이 빠지지 않은 흔적에서 매매를 하는, 가급적 저점에서부터 모아가는 뭐 그런 매매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일부 종목은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들어가서 운에 맡기는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단 습관적으로도 나쁩니다. 자꾸 운에 맡겨서, 혹은 이게 뭐 완전한 운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부터는, 사실 엊그제 정도부터는 이제 운대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오늘 끝날지 어느 정도 급등은 나올 수 있는 거였어요. 왜냐면 어떤 이슈가 좀 컸기 때문에. 별세 소식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어쨌든 뭐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할 것이었지만, 그 뒤에, 기준 뒤에는 조금 이제 투기 거래에 의한 흐름이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자체가 내가 어느 정도의 확률을 낮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운이 작용을 하는 것도 있다고 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투기 거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서 자금을 좀 다른 데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먹을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냐면, 지금 반짝반짝하는 거 보신다고 지금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다가 이거 대응 못해요. 이거 지금 따라 들어가시면 대응 못합니다. 대응 못해서 나중에 혼자 여기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생길까봐 우려감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 다른 개별주 이런 거 급등 안 보셨어요? 나와요. 근데 지금 이런 내용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 독자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오버예요. 이거 한 번에 빠질 때 우르르 빠져나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미리 들어가지 않았다면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심하셔야 될 때가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루 이틀 사이에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금이 지금 너무 오버스럽게, 지금 거래대금 삼성전자가 거의 한두 번 찍은 정도 수준을 지금 연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왜 수준이 다르잖아요. 얘는 지금 200조, 300조 하던 규모의 크기고, 그렇죠? 기껏해야 1조, 2조 하는 거랑 좀 거래 대금이 엄청나잖아요. 이거는 조금 오버스럽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형주 흐름에서 너무 이제 막 눈 돌아간다고 해서 고점에서 자꾸 추격해서 하시다 보면, 이게 막 칼로 커트하는 것처럼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반드시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다가 하는 순간에 수십 프로가 그냥 확 바뀌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뭐 잠깐 이거 먹으려고 갔다가 하는 순간에 막 40% 빠지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간 만큼의 반절 정도는 되돌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서는 반토막이잖아요. 그래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는, 혼자 계속 이게 기다리다 못해서 딱 그 순간이 이제 자금이 빠지는 시기예요. 내가 기다리다 못해 여기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금 빠지는 시기예요. 왜?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미리 안 탔던 사람들은 지금 그걸 생각해요. 지금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경계해야 돼요.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이거 몇 년 전에도 이런 것도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과는 다르지만, 옛날에는 사실 점상으로 가는 것들이 많았던 시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 막 기회 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면서 또 기회 주고, 이런 식으로 많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내가 참다 못한 것들 탔더니, 그때부터 막
모습 보이고, 옛날에 다 점상으로 올라갔으면 점한가로 갔겠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목들, 오래된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저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던 것들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온 거 너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각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광적으로 올라갔던 건 광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모습이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셨으면은 뭐 축하드릴 일이죠. 이걸 미리 뭐 어느 정도 뭐 했다 하시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와서는 늦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늦었어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순간적으로 터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좀 과열이에요. 하여튼 계속 우려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말고 먹거리 찾아가서 오랜 기간 누적해서 먹는 게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해요. 지금 왜냐하면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켜야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뭐 바닥에서 하지 않은 것은 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지금은 6월까지는 그거에 좀 집중을 하셔야만 정말로 진짜 돈 되는 매매, 그걸 돈을 지킬 수 있는 매매를, 돈 됐다가 뭐 이거 지금 돈 돼요, 돈 되는 매매 했다가 당연히 돈 되죠. 그러나 지키는 매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고점에서 추격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계속 반복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500억 정도를 개인들이 샀는데 그래도 좀 줄이면서 끝난 게 조금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팔고, 코스피는 많이 샀어요. 사면서 선물까지도 좀 많이 땡겼습니다. 코스피 쪽으로는 그래도 현 선물 모두 다 샀고, 이제 코스닥만 좀 남았어요. 코스닥은 어쨌든 오늘 주가 관리를 해주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매수와 매도가 꼭 외국인들이 매수로 끝나야만 주가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매도하면서도 충분히 이제 잡아 먹는 거래는 그렇죠? 효율적으로 하면서 대형주, 그렇죠? 대형주 땡기면서 하면은 충분히 주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주가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대형주로 관리를 한 거예요. 즉 토탈 매도 거래가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매수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지금 오늘 종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밑꼬리도 달고, 여기서 사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2%, 1, 2%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는데 그게 연속적인 게 아니라 금방 만회될 흐름이라 살짝 빠지는 거 기다려봐도 좋다 말씀드렸죠. 깊게 빠지면 여기 480일 이동평균선까지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까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일도 어느 정도 밑꼬리 줄 수 있어요. 내일 상황 펼쳐봐야 되지만 어쨌든 다 커버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미국 증시도 지금 나스닥도 딱 잠자기 직전에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추침을 했죠. 어제 나스닥 보면은, 그렇죠? 딱 저는 요 정도까지 보고 잤던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보고 잤던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빠지다가 빠지는 모습 보고 잤는데, 그래 뭐 시장 흐름 나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회복은 시켜놓고 아침에 끝나겠지 라는 생각 정도로 잤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밑꼬리 달고 끝났습니다. 즉 지금은 약세 시장이 이제 끝나고 전환되는 시장이 계속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살짝 조정은 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회가 될 수 있는 장 전체의 장이니까 이런 기회에 앞으로 크게 될 종목을 현실적인 매매, 조금 투기가 아니라 좀 현실적인 매매에서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집주 몇 개 나오고 있는 것도 계속 지금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관심을 계속 보이면서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꾸준히 모아가시라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내가 막 10,000원이 생기더라도 10,000원을 아꼈다 치고 지금 계속 꾸준히 모으라고 한 종목, 그 종목을 계속 모아 가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조금 예를 들어서 종목을 10%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상세를 했어요. 플러스 10%에서 예를 들어 10만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10만원을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 어떤 거 있으면은 10만원을 상세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종목을 들어갈 때 현금이 더 생겼잖아요. 다른 종목을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갔는데 남죠. 당연히 여기서 상세한 금액이 일부 남는단 말이에요. 이 남는 거 매집하라는 종목으로 이동을 하셔서 계속 꾸준히 채워나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출발하지 않은 건 모아가야죠. 그렇죠? 출발하지 않은 건 모아가야 되고, 현대바이오처럼 어느 정도 그냥 갑자기 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아가는 개념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크루셜택을 하려 했는데 크루셜택이 오늘 어수선한 틈을 타서 그냥 출발을 해버렸어요. 아직 출발 안 한 거 제가 말씀드린 거 반드시 그렇게 지금 모아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출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한순간에 딱 잡는 게 아니라 모아가는 관점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남는 짜투리 자금은 모으세요. 모으시고, 모으는 종목들 지금 한두 개에서 한두 개 정도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모으시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테마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관심 좀 이제 저점 약간 조정받는 구간에서 다시 저점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한 종목 말고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참고하시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이제 자금이 이동하면서 좀 개별주 장세가 좀 펼쳐지는 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